안녕하세요. 고수쌤입니다. 오늘은 수학 공부의 레벨에 대해 다뤄보려고 해요. 나는 어떤 단계에 있는가 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을 드려볼 거고, 그걸 바탕으로 도대체 왜 좋다는 학원을 가봤는데 별로였을까, 좀 그런 예민한 주제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그리고 대부분의 제 구독자들은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약간 별난 지적 수준이 일반보다 높은 친구들임을 알아요. 그쵸? 실컷 공부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인데 유튜브를 틀고 거기서 공부하는 방법을 찾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어요. 이 노재민 채널을.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극을 받고 이해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이상한 사람들인 거죠. 공부의 즐거움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1단계, 환경의 즐거움. 그러니까 뭐 재밌는 환경, 친구들과 함께 다니는 학원, 뭐 선생님이 재밌는 얘기를 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재밌는 단계인 거죠. 2단계, 성취의 즐거움. 그러니까 뭔가 문제를 맞추는 거,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것이 즐거운 단계예요. 이제 여기서 학생의 타고난 수학적 재능에 따라서 좀 분기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가르쳐 본 경험으로는 중학교 2-1 하면서 이 차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2단계에서 수학을 잘하는 학생의 경우에 이제 수학 공부에 탄력을 받게 되고 자연스럽게 점차 3단계로 넘어가게 될 거고요. 2단계에서 수학을 잘 못하는 학생의 경우, 환경은 즐거운데 성취의 즐거움이 세워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조금씩 탄력이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뭐 찍고 이렇게 조용히 하거나, 아니면 베끼거나, 아니면 선생님에게 설명을 듣고서는 그러고서 풀고, 근데 답을 내고 나면 잊어버리고, 하여간 이 문제집에 동그라미만 되면 만족하는 단계죠. 그러니까 자기 공부를 하는 단계가 아닌 거예요. 3단계,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알아가는 것 자체가 즐거운 단계인 거죠. 이게 가능하려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이때는 수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알게 되고, 힘들기도 하지만 재밌기도 하다라는 걸 본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각 단계에서의 특징, 그리고 그 단계에서 선생님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1단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즐거운 수업이 될 수 있게 선생님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농담도 하고, 뭐 애들하고 언제까지 여기까지 끝내면 공차를 사준다, 뭐 이런 내기도 하고, 좀 학원 자체를 즐거운 이벤트가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거죠. 이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애들이 2단계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2단계가 까다로워요. 2단계에서 많은 학생들이 정체되죠. 이게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고 하면요, 발로 페달을 밟으면 뒷바퀴가 움직여요. 발은 익숙해지면 별 생각 없이 계속 움직일 수 있죠. 그러면서 손과 눈, 그리고 정신으로 내가 갈 곳을 확인하고 방향을 잡아야죠. 그러니까 발을 움직이는 게 1단계예요. 아까 말한 1단계. 일단 공부를 시작하긴 했고, 이제 방향을 똑바로 잡고 앞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뭐 숙제가 너무 많은데 못해가면 혼날까봐, 모른다고 말하면 부끄러우니까, 뭐 틀린 문제가 너무 많아서,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하여간 뭔가 숙제도 하긴 하고, 뭐 가끔 힘들면 베끼기도 하고, 공부도 하긴 하고, 그러니까 뭔가 하긴 하는데 균형을 못 잡고, 눈은 좀 잘하는 옆에 친구 보고 손은 주머니에 넣고 이제 이러고 달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고, 제자리만 맴맴 돌고 있는 거죠. 제가 보면 2단계에서 제일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너무 다방면으로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여기서 너무 무서운 선생님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애들이 어떤 말이든 할 수 있게 열어주고 적절하게 앞으로 좀 끌어주고 해서 3단계로 올려주는 선생님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3단계에 진입했다면 축하합니다. 어딜 가든 자기 공부를 하는 학생이에요. 학원도 스스로 골라도 좋고, 인강도 들어봐도 좋고, 어떤 방법이든 시도해 볼 수 있는 단계. 왜냐하면 스스로 아니까요. 내가 지금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 학원이 시스템이 나랑 맞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잘 이해하셨다면 이제까지 수학을 공부하는 환경에 대한 고민들이 좀 이렇게 한눈에 정리가 되실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일단 나는 어떤 단계에 있을까요? 왜 좋은 학원이라 해서 갔는데 별로였을까요? 왜 어떤 학원은 평가가 엇갈릴까요?
3초 드릴게요. 셋, 둘, 하나. 단계에 맞지 않는 학원이라서 그래요. 맞추셨나요? 제 설명이 효과적이었군요. 이럴 때 좋아요 딱 누르셔야.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일수록 그리고 학원에 다녀본 경험이 적을수록 이 단계가 낮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친구들을 위한 그런 학원들이 많고요. 학생들이 나이가 들고 커질수록 학원은 3단계의 학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미 나이는 들고 커졌는데 아직 2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학생들은요? 어딜 가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저기서도 안 되고 엄마는 엄마대로 스트레스, 애는 애대로 스트레스. 그래서 거기서 1단계로 후퇴하거나 그래서 학원 자습 시간에 왜 뒤편에 모여 앉아서 휴대폰 게임하고 막 키득키득 떠드는 아이들이 생기는 거고요. 아니면 2단계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대충 보고 모르겠어서 질문하고 선생님이 설명하면 또 알 것 같고 그럼 대충 들었으니까 또 풀고 지나고 나면 또 까먹고 숙제가 많아지면 베끼고 죄책감 느끼고 어쩔 수 없어 하면서 합리화하고. 제가 얼마 전에 길에서 학생을 만났는데 그 친구가 딱 2단계의 학생이었거든요. 맨날 한참 설명하고 틀린 거 다 고쳐서 보냈는데 다음 시간에 오면 또 모른대. 근데 숙제는 막 성실해서 밤새서 해와. 다 틀려. 지금 고3이라 이제 수능 끝나면은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 친구가 되게 밝아요. 착하고 되게 예쁜 학생이라서 예쁘지만 수학은 좀 어렵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를 딱 만났는데 쌤 저 수학 1등급이에요. 쌤 저 수학 1등급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와, 얘가 3단계로 넘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일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학부모님과 선생님과 그리고 학생 자신이 하는 노력들이 절대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얘기가 좀 추상적이었나요? 말하고 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게 뭔가 딱 해결책이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어쨌건 큰 틀에서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좀 세부적인 것들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뭐 이런 내용들을 들으시고 자극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좀 주절주절 얘기를 해봤는데 저는 앞으로도 이 2단계에 있는 많은 친구들을 어떻게 3단계로 올릴 수 있을까 연구를 할 거고 또 연구된 결과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좋은 영상으로 함께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